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속마음을 완벽히 감출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당신을 실망시켰던 바로 그 사람, 혹시 처음부터 알아볼 수는 없었을까요? 여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순간에 반드시 드러난다고. 오늘 그가 평생의 경험으로 터득한 마음이 탁한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평생 가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지혜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매일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쌀을 배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 공기를 가르며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돌아서서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남편의 흉을 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왜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스스로의 입으로 허물어버리는 것일까? 가족은 인생의 뿌리이자 거친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가장 든든한 내 편이어야 할 방패를 스스로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심장을 향해 활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불만과 불안을 가장 만만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하며 순간의 위안을 얻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그 독은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결코 수십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마치 재미있는 안주거리라도 되는 양, 자기 애인의 사소한 단점부터 비밀스러운 습관까지 시시콜콜 늘어놓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배우자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며 공감과 동정표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 남편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와이프는 맨날 잔소리만 해. 이런 말들로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 그들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너무 구식이라 말이 안 통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근본까지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게 한 뿌리를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가족 흉을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언젠가 네 흉도 반드시 보게 된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깊게 엮이지 말아라. 그 말씀은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저를 지탱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가족 이야기를 끊임없이 헐뜯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자 제 험담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을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뢰의 가장 기본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신뢰의 기본이 무너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한번 바람이 새기 시작하면 댐 전체를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금방 잊힐 것 같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불신을 낳기 때문입니다. 제가 쌀가게에서 거래 장부를 직접 쓰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쌀 안 돼. 돈 10원이라도 틀리면 그 즉시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다시는 우리 가게를 찾지 않습니다. 저에게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저의 신용이요. 신용은 곧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과 기록을 제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거짓말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입에 담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는 차가 너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깜빡 잊고 처리하지 않은 업무를 두고는 상사가 묻자 그거 아까 메일로 보냈는데 확인해보세요 라고 둘러댑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착각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고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친구와 놀러간 사진을 SNS에 버젓이 올리는 사람. 늦잠을 자놓고는 지하철이 고장나서 1시간이나 갇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도 혹시 저것도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신뢰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 보여도 단 한 번이라도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2번 다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2번째, 3번째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배신을 알리는 아주 명백한 신호탄일 뿐입니다. 거짓말이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면 돈은 그 사람의 본성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3번째 특징,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평소에는 아무리 교양 있고 점잖아 보이던 사람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미세하게 눈빛부터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쌀가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도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잔돈을 슬쩍 더 챙겨가거나 쌀의 양을 속여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액수였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참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태도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돈에 더러운 사람은 마음도 더럽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그 말은 평생 제 머릿속에 밝혀 사업을 하는 내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커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비를 실제보다 몇천 원 더 부풀려 청구하는 직원.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서 쓴 영수증을 회사 업무 비용에 슬쩍 섞어서 제출하는 직원. 금액이 작다고 해서 결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돈 앞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치페이를 할 때 어떻게든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덜 내려고 끝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남이 계산할 때만 기다렸다는 듯이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고르는 사람, 빌려간 소에게 돈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밥 한 번 살게라며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람, 이런 모습들 속에 그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가장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비추어 줍니다. 돈에 집착하고 돈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다룹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죠. 작은 돈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도 신뢰의 무게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4번째 특징, 입이 가벼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벽돌처럼 쌓여 올라가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은 단 한마디의 가벼운 말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남의 비밀을 너무나도 쉽게 공기 중으로 흩어버립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를 불어 날리듯 말이죠.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극비리에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그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그 중차대한 비밀을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이건 여기서만 하는 얘긴데 라는 쓸데없는 말을 덧붙여가며 잡담처럼 흘려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결국 돌고 돌아 경쟁사의 귀에 들어갔고 우리는 부랴부랴 모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한 번의 가벼운 입놀림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허공에 날려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는 전혀 악의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친한 사이에 이야기 나눈 것뿐이야 라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그 그냥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과 사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가요? 당신이 정말 힘들고 외로워서 큰 용기를 내어 털어놓은 비밀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단골 멘트와 함께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묘한 즐거움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비밀 또한 언젠가는 똑같이 가벼운 잡담거리가 되어 다른 사람의 귀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날씨 이야기나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정도만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깊은 신뢰를 맡기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들고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화부터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릇 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지적받았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도 이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꼭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즉시 얼굴빛부터 변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지적한 사람을 원망하며 나를 세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쌀가게에서 장부를 쓰다가 계산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주영아,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점잖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 덕분에 저는 돈 계산과 기록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고 그 사소한 습관이 나중에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수많은 현장을 관리하면서 항상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면 얼굴빛부터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왜 저만 지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적해준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물렀고 결국에는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지적을 받으면 속으로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어른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네가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뒤에서 욕하고 좋아할 뿐이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네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고맙게 여겨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적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세우기 위한 가장 튼튼한 발판이구나. 이 깨달음은 평생 저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성장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핑계만 대는 사람,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은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도태될 것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의 기운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만날수록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함께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면서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당신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마치고 혼자 돌아서는 길에는 마음 한쪽이 괜히 찜찜하고 어두워집니다. 이런 불안을 퍼뜨리는 사람이야말로 곁에 두기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큰 공사를 앞두고 있을 때 꼭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 사장,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혹은 글쎄, 은행 쪽에서 이번 계약을 영 탐탁지 않게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시겠어요? 말 자체는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없던 걱정도 생겨나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심하게 과장된 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본인은 오히려 나는 진심으로 널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불안감만 심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내가 뭘 도와줄까? 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함께 제시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거 힘들 텐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망한다던데 와 같이 불안을 키우는 말만 툭 던지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기운을 빼앗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순순히 기뻐하지 못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저거 분명 오래 못 갈 걸 이라고 생각하며 기어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와 같은 말로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순간 애써 얻은 성취감과 기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마음속에 괜한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희망을 줍니다.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반드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려운 일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대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7번째 특징,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인격과 품격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상사나 중요한 손님에게 세상 깍듯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식당의 종업원, 콜센터 상담원에게는 아주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반된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던 시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늘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나 회사 임원들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공손하게 행동하지만 막상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함부로 지시하는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직급이나 힘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가 누구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품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일을 좀 똑바로 하셔야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결코 큰 일을 맡을 수 없겠구나.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또다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동료들의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의 유력한 은행가나 고위 인사 앞에서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 이름 없는 인부, 허름한 식당의 종업원, 운전기사에게도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 미세한 차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제가 끝까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힘은 약자를 돕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8번째 특징,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서는 세상 가장 다정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당신을 험담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과는 절대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날카로운 칼끝이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척했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일을 대충 처리하거나 심지어 남의 험담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과는 결국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행동이 철저히 계산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지를 끊임없이 따져보고 그에 따라 가면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더없이 친절하지만 내일 당신이 쓸모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지금은 당신 앞에서 웃고 있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순식간에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우리는 늘 긴장하게 되고 결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과 밖에서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늘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있었기에 평생 많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뢰는 결코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이중성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마음이 탁한 사람들의 8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다는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고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지적을 받으면 화를 내고 만나는 이들에게 불안을 심고 약자를 괴롭히며 앞과 뒤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신뢰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으며 돈을 정직하게 다루었고 남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었으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을 성장시켰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힘없는 이를 존중했고 앞과 뒤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의 진심이 벽돌처럼 쌓여야 비로소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였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신뢰가 있는 관계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버텨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당신의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자신 또한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작은 노력과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거대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의 경험으로 배운 결론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고 신뢰는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주영 회장의 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8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돈과 약속 그리고 비판을 마주하는 자세까지 결국 이 모든 것은 신뢰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교훈을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오늘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